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풍은 지나갔지만 이번 주 내내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되면서 산사태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지구가 아니더라도 이상기후와 개발 행위 등으로 인한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사전 대비가 중요해졌습니다. 정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산사태로 주민 1명이 목숨을 잃은 전남 광양시 탄치마을. 이틀 동안 350mm가 넘는 많은 비에다 인근 주택공사가 산사태 위험성을 키운 것으로 지목됐습니다. 20cm 정도 돼요. 쭉 균 내려가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럼 이제 좀 더 큰 비가 오면은 거기서 산사태가 나서 이제 밑에 마을은 전체를 뚫고 내려가는 이런 현상이 다분히 포함되고 있죠. 마을 한가운데 비탈진 계곡이 놓인 급경사지. 집중호우가 쏟아질 경우 산사태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물이 그만큼 빠른 속도로 빠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완만한 지역보다는 위험 요인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풍에 이은 가을 장마로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면서 산림청은 전남과 부산 등 4개 지역을 산사태 위기 경보 경계, 나머지 지역은 주의로 상향했습니다. 경사면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샘솟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나무가 흔들리거나 넘어질 때, 계곡물에 흙탕물이 밀려오거나 흙이나 돌이 무너지고 떨어질 때 산사태 발생 전조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사태 위험 지역에서는 예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대피 명령이 내려질 때는 사전에 대피하는 일이 중요해졌습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1명이 추가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1명은 광주 고등법원 관계자로 가족에 의해 확진됐는데 방역당국은 앞서 나온 같은 법원 확진자와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광주 서구 소재 고등학교와 관련해서도 학생과 가족 등 2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누적 확진자는 12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남에서는 휴가를 나온 군인과 수도권에서 내려온 배우자의 확진 이후 확진된 주민을 포함해 고흥 등 3개 군 지역에서 모두 4명이 확진됐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광주시도 얀센 백신 자율 접종을 실시합니다. 광주의 배정 물량은 10,000회분으로 30세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나 미등록 외국인, 필수 목적 출국자를 비롯해 희망하는 누구나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접종 기간은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며 희망 지역 보건소에 전화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광주시와 우선협상 대상자 간의 협상 결렬로 결국 파국을 맞게 됐습니다. 16년째 표류하고 있는 이 사업은 광주시와 사업자와의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광주시가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인 서진건설 측에 협상 종료 시점으로 통보한 시안. 양측의 쟁점은 전체 사업비와 사업 이행 보증금 규모인데 서진건설 측은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광주시는 전체 사업비가 4,800억 원인 만큼 이행 보증금은 10%인 480억 원. 사업자 측은 공모지침에 민간투자법을 적용한 만큼 기반시설 조성 사업비의 10%인 20억 원만 보증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서진건설 측은 사업비 산정은 민간투자법 적용에 따라야 한다는데 변함이 없다면서 광주시의 사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선협상 지위가 취소되면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사업자 측 자율 제안서에도 4,800억 원을 사업비로 정하고 있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실상 협상 종결로 우선협상 지위 취소 등 추후 절차가 예상됩니다. 제안했던 의견 수용 여부에 대해서 불수용으로 보고 있고요. 향후에는 공모지침이라든지 관련 법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협상 결렬과 법적 다툼이 예고돼 사업자 재공모의 길까지 막히면서 어등산 개발 사업은 또다시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광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국민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층 6만 4,200여 가구에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됐습니다. 광주시는 연락 지연이나 계좌 오류 등으로 지급받지 못한 대상자에게는 다음 달 15일까지 추가 지급할 방침입니다. 양식장에서 10여 년간 일해온 이주 노동자가 백혈병을 진단받았는데요. 이 노동자는 양식장에서 소독제 등으로 쓰이는 포르말린 때문에 백혈병에 걸렸다며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11년 전 한국에 온 이주 노동자 칸 모바실. 전남 담양과 제주도 등의 수산 양식장에서 일해온 칸은 올해 1월 백혈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칸은 양식장에서 쓴 수산용 포르말린이 발병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포르말린은 물고기에 붙은 기생충 등을 없애는 데 쓰이지만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포르말린을 사용할 때 방독 마스크나 특수 장갑 등을 착용하도록 관련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칸은 포르말린의 유해성에 대해 알지 못했고 면장갑 하나에 의존해왔다고 말합니다. 포르말린 뿌리는 그 시간에서 눈에서도 피 나와요. 코에서도 나와요. 여기 너무 칼이 나와요. 여기 그래서 냄새가 너무 안 좋아요. 노동계는 수산용 포르말린에 노출된 노동자들의 위험성에 대해 정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주 노동자의 포르말린으로 인한 백혈병 피해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하라. 한국에 오기 전 럭비 선수로 활동할 정도로 건강했다는 칸은 지난달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강진군이 국가지정문화재 제115호 강진 백운동 원림의 본체와 별체 현판식을 개최했습니다. 백운동 원림은 조선시대 이담로가 조형한 것으로 원림의 뜰에는 시냇물을 끌어 마당을 돌아나가는 유상곡수 유구와 다산 정약용 등 방문객들이 남긴 글과 그림 등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청년의 일자리, 창업, 문화, 예술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소통 공간 해남 청년 두드림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해남 청년 두드림센터는 공유 공간과 일자리 카페 등을 마련해 청년에게 다양한 청년 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청년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장성 충령산 일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숲 배움터가 광주와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2021년 국가균형발전 우수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장성 숲 배움터는 교육 참가자들이 숲의 생태를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각종 놀이와 교육 활동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연매출 4억 원 이상을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가 광주시 광산구 장애인체육회 창립총회를 개최해 광산구청장을 당연직 회장으로 선출하고 25명의 임원을 선임했습니다. 광산구 장애인체육회는 앞으로 광주시 장애인체육회 지회 설립 승인 절차를 마친 뒤 장애인 단체와 동호회 육성, 장애인 체육 교류 등 업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여수와 남해를 잇는 해저터널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어제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여수 남해 국도 77호선 해저터널 사업이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 발전성 등 종합평가에서 0.5점 이상을 확보해 정부의 국도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포함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여수시 상암동에서 경남 남해군 서면을 잇는 이 사업은 해저터널 구간 4.2km를 포함해 진입도로 등 총 길이 7.3km를 건설하게 되며 6,824억 원이 투입됩니다. 여수에서 남해 간 해저터널이 완공되면 현재 1시간 20분인 이동시간이 10분대로 줄어들게 되고 남해군은 20분 이내에 여수공항과 여수엑스포역을 통한 KTX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재판부가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씨의 불출석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부는 전 씨가 고령으로 법정 출석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아 보였다며 오는 30일 공판기일을 포함해 선고기일 전까지 불출석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원칙적으로 선고기일에 다시 나와야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2차례 이상 불출석하면 판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출석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전 씨는 지난 9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참석해 20여 분 만에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퇴정했고 최근에는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 골수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KBS 광주방송총국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나는 계엄군이었다가 5.18 언론상을 수상했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어제 제11회 5.18 언론상 시상식을 열고 KBS 광주 김무성 PD와 김지상 촬영감독이 제작한 나는 계엄군이었다 등 4개 작품에 언론상을, 광주의 참상을 세계에 알린 파울 슈나이스 목사에게는 공로상을 수여했습니다. 나는 계엄군이었다는 당시 공수부대원의 소중한 양심선언을 이끌어내고 주남마을 학살 사건의 진실규명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광주경실련과 참여자치 21 등 3개 단체는 성명을 내고 이번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나주시청 공무원 2명 등 모두 4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며 광주지방검찰청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주시는 지난해 4월 환경미화원 채용을 통해 10명을 선발했지만 채용 과정에서 면접 점수 조작 의혹 등이 불거졌습니다. 장흥의 한 야산에서 성범죄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경찰이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장흥경찰서는 지난 20일 장흥군 장평면의 한 야산에서 50살 A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는 알람이 들어와 나흘째 A씨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미성년자 2명을 성폭행해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생활해왔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조가 사측과 원만한 합의를 위해 임금협상 잠정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합니다. 금속노조 금호타이어 집회는 지난 20일 사측과 우리사주 전액 출연, 휴가비 20만 원 인상 등의 임금협상 잠정안에 합의하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지난달 30일 임금협상 잠정안이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부결되자 사측에 수정안 제시를 요구하며 공장 점거 농성을 벌여왔습니다. 전남 지역의 다자녀 가정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기존의 4자녀 이상 가정의 고등학생들에게만 지원했던 기숙사 운영비를 3자녀 이상의 가정으로 확대하고 고등학교 학습자료 구입비도 3자녀 이상 가정 학생 모두에게 10만 원씩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이를 위해 2021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2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오늘도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가을 장맛비가 다시 이어지는 건데요. 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현재 남해안을 중심으로 D형태의 비구름이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이 비구름이 머물고 있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오면서 거문도와 초도, 완도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점차 전 지역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비는 오늘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광주 전남 지역에 30에서 80, 남해안 지역에 100mm 이상입니다. 최근 태풍과 가을 장맛비로 인해 지반이 많이 약해진 곳들이 많습니다.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습니다. 아침 기온 광주와 담양 23도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밑돌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8도, 보성 27도에 머물겠습니다. 목포 27도, 영암 28도, 해남 27도가 예상되고요. 신안도 한낮 기온 27도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전해상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3m로 매우 높겠습니다. 내일은 비가 잠시 쉬어가지만 당분간 장마전선이 남북을 오가면서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